자, 해볼게요. 일단 저번에 설명했던 게 이제 요 단원이 개념 노트가 총 개념 페이지가 4페이지짜리였는데 저번 시간에 한 게 2페이지였는데 좀 길게 얘기했죠. 네, 오늘 하는 것도 2페이지인데 저번에 비하면 내용이 좀 짧고 간단해. 그리고 되게 어려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계산력에 이제 따라서 문제가 좀 갈라지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에 일단 좀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 자, 처음에 뭐가 있냐면 주어져 있는 조건에 주목을 하세요. 근데 꼭지점하고 지나는 점을 한 개를 줬어. 자,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근거를 들고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보자. 자, 일단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말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얘네는 2차 함수의 형태를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각가는 생각. 자, 표준형과 일반형의 장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표준형은 꼭지점에 잡혀 알기가 편했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도 상대적으로 편했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의 장점은 사실 많이 없어. 주로 우리가 언급한 거는 사실 y절편이죠. 상수항이 y절편인 걸 알기 때문에 자, y절편을 여기가 편하다라는 게 주된 특징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파란색 글씨 쓰는 거 보면서 한번 우리 주목을 해볼게요. 표준형하고 친한 거는 꼭지점이야. 문제에서 꼭지점이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꼭 표준형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표준형이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 쓴다.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한 개가 뭐를 뜻하는지는 설명을 하나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문제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꼭지점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요점의 좌표가 자, 그림은 대충 그렸다 선생님이 마이너스 5라고 딱 적어놨어. 자, 일부러 그래프를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준 건 그래프에 있는 정보를 캐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야. 식이 딱 주어져 있거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건 쉬운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럼 적나라하게 써있지. 꼭지점과 y절편. 자, 근데 y절편도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나는 점 한 개를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뭐를 쓴다? 표준형을 써가지고 식을 세우세요. 자, 생각. 표준형은 원래 요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괄호 안을 0 받는 숫자가 마이너스 4라는 거고 꼬랑지 붙어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괄호식을 써. 괄호 안을 0 받는 숫자가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 1차식이 뭐가 와야 되냐면 x 플러스 4가 와야 되지. 제곱 쓰고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y좌표인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모르는 게 있다? 아직까지 꼭지점만 갖고는 최고차항에서는 몰라. 그래서 표준형 쓸 때 미지수가 필연적으로 한계가 생겨요. 자, 근데 이 미지수의 한계 개수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는 개수랑 똑같아. 이유는 이래.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5죠. 자,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5죠. 그러면 0,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마이너스 5를 대입해봐. 계산하자. 마이너스 5, 0이죠? 자, 그럼 계산하면 a-1은 a-1은 0 되는 거 맞니? 응? 내가 방금 뭐라 했죠? 0, 반대로 대입했다. 미안하다. 0하고 마이너스 5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냐? 16 a의 제곱.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갑자기? 응? 뭐지? 맞구나. 자, 계산할게. 자, 마이너스 5는 0을 대입하는 거니까 16a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넘기면 6이 되니까 4가 되니까 a는 얼마냐? 16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계산할 수 있네. 자, 이렇게 지나는 점을 대입했더니 뭐를 알아냈어요? 몰랐던 미지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결론은 이거다. a는 최고차항에 쓰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나는 점을 준 이유는 정확하게 미지수 한 개를 구하는 건데 그 미지수가 누구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있는 이유를 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고, 자, 책에 있는 거 하나 풀자 찾아볼까요, 우리? 자, 어디 있는 거냐면 1191번 보세요. 자, 똑같아 이거랑 차이가 없어. 자, 주어져 있는 정보를 판단해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1,6이고요. y절편이 0,4네. 뭐인 거야? 꼭지점과 지나는 점 한 개를 준 거야. 똑같이 표준형을 식세워. 괄호 안을 0 만드는 x값이 1이야. 따라서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겠지.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6인 거지. 그러니까 6이라고 쓰는 거야. 똑같아.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미지수 쓰세요. 그럼 이 미지수는 어떻게 계산해?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계산하게 돼 있다. 똑같죠? 자, x에다가 0, y에다가 4 대입하는 거다. 그럼 4는 a 플러스 6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거 계산할 수 있지. 자, 근데 문제를 보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전개되어 있는 일반형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식 계산한 건 표준형이죠. 그러니까 좀 귀찮지만 전개해야 돼. 거기 있는 개수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자, 그럼 정의 바로 해보자.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집어넣어서 바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4네. 자, 그러면 그 문제에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1차항의 개수니까 4가 되겠죠. c는 상수항이니까 마찬가지로 4가 되겠죠. 자, 그럼 거기 물어보고 있고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c니까 3a 2b c. 그래서 이거 빼기 구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계산하면.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똑같은 문제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조건은 뭐가 주어져 있냐면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엔 지난 점의 개수가 방금 한 건 하나였는데 두 개를 줬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또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자, 얘들아, 꼭지점은 표준형하고 친한 걸 알았어. 근데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누구랑 연관성이 있었죠? 꼭지점에 x좌표랑 연관성이 있었죠? 그러면 꼭지점하고는 축의 방정식하고는 친한 거야. 근데 꼭지점은 또 표준형이랑 친한데 그럼 누구랑 친구야? 표준형하고 축의 방정식도 친구. 따라서 축이 주어져 있을 때에도 똑같이 표준형 써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져 있는 이유는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자, 또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도 예제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보니까 여기가 꼭지점인데 여기가 3이고 x초과의 교점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알려졌어. 자, 정보를 꺼내보자. 이번엔 꼭지점에 뭐만 주어져 있죠? x좌표. 우리가 알듯이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인 걸 알아. 그래서 얘는 x는 3이라는 축을 준 거야.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축을 못 쓴다? 표준형. 자, 그럼 이번엔 식을 이렇게 써보자. 괄호 안을 0 만드는 게 x는 3인 거지. 따라서 괄호 안을 0 만드는 식, 3을 0 만드는 식은 x-3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비교해봐봐. 얘는 꼭지점에 y점이 없죠? 그러니까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를 몰라. 그래서 미지수를 써.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도 당연히 몰라. 그러니까 또 미지수를 써. 비교해봐봐. 아까는 미지수 몇 개? 하나 몰랐다? 그래서 지나는 점 한 개 줬다 했지? 얘는 모르는 게 몇 개? 미지수가 두 개죠. 미지수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누구랑 같냐면 지나는 점의 개수랑 똑같아. 자, 뭐
목적이 딱 보이지 않냐? 대입할 수 있게끔 준 거야. 아까도 대입해서 A 찾았잖아. 얘도 대입해가지고 미지수 두 개를 찾는 거야. 자, 뭐 대입해요? 지난 문제 뭐 있어? 이거 0,-10인 거고 얘는 1,0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해보자. 자, 하자. 1,0 대입해보세요. 자, 식이 어떻게 돼요? 0은 자 4a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0,-10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은 0을 대입하면 9a 더하기 q 이렇게 되지. 무슨 식입니까 이거? 문자 두 개씩 두 개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점 두 개 주어진 거 대입하면 어지간하면 연립방정식 풀게 되어 있어. 자, 됐나요?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q는 날라갑니다. 마이너스 5 a는 10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q는 얼마야?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할까? 그럼 q는 얼마냐? 8이죠?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대입하면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저 지나는 점 두 개의 목적은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랑 꼭지점의 y좌표 찾는 거야. 근데 말 쓰기가 기니까 그냥 미지수 두 개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쓸게요. 자, 조건을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세 개 풀어보자. 자, 94번 찾아보자. 자, x는 마이너스 1을 추구를 한다. 대놓고 알려주고 있죠? 사실 그림을 봐야지. 자, 지나는 점 뭐 있나 찾아볼래? y절편 보여요? 5 보이죠? 얘는 좌표가 0,5일 것이고 x축하고의 교점 하나 보이죠? 마이너스 5.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0인 거 계산할 수 있겠네. 지나는 점 두 개 주고 축졌지? 그럼 똑같이 표준형으로 식 세울 거야. 자, 해볼게요. y는 최고차항에서 모르고 괄호원을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호랑기 붙어있는 숫자 모르니까 q라고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하나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자, 얘부터 넣어보자. 0, 5에요. 0, 5. 그럼 5는 0 대입하면은 4a 더하기 q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5,0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은 9a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은 q가 날아간다. 따라서 5 마이너스 5a가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저 q는 얼마지? 9죠? 자, 식이 만들어져.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표준형이 아니죠. 전개되어 있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귀찮지만 전개해야 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9 집어넣어가지고 전개해야 돼. 자, 전개해보자. 뭐 나오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9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몇 번에 있지? 2번에 있지. 자, 간단하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형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건 좀 재미없는 형태야. 특징적인 게 없어. 자, 책에 나와 있는 세 번째는 지나는 점이 방금 한 게 첫 번째 건 지나는 점 한 개였고요. 지금 한 게 두 번째였죠. 이번엔 지나는 점만 세 개 줬어요. 자, 얘는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지. 그러면 표준점하고 안 친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를 쓰냐면 일반형을 쓰게 돼 있어. 선생님, 표준형을 쓰면 답이 안 나오나요? 가능한데요. 표준형을 쓰면 가능하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표준형을 쓰게 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자, 그래서 일반형을 쓰면은 적절합니다. 자, 근데 불편한 거는 따로 보여주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얘도 예시 한번 들어볼게. 맛있는 거구나. 나중에 영상 보면 엄청 크게 들릴 거야. 그럼 네, 졸지 마. 잘 봐. 잠좀 깼어 근데? 잘 봐. 동전이 없어서 자판기를 못 뽑아 먹은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1,000원 정도 빌렸지.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 점 중에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 이게 뭔지 알겠니? x절표가 0이지. 무슨 절편? y절편. 자, 이런 거 찾아내는 거야. 이거 y절편이야. 그래서 또 반가운 게 왜 그러냐면 이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선 지난 점 3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절편 하나를 줘. 왜 그러냐면 절편이 안 주어져 있는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더라고. 옛날 교육과정에 계산하시오가 나왔었는데 니네는 교육과정이 대폭 좀 간소화되면서 복잡한 계산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절편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좌표가 하나 0인 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좀 편리하게 유도하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약간 편법인 거지. 그러니까 절편이 있는지를 꼭 체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고 푸냐 안 알아보고 푸냐가 차이가 많이 생겨요. 자, 그럼 반가운 게 뭐예요? 일반형 쓴다고 했는데 y절편은 뭐라고 알고 있죠? 일반형의 상수항이지. 그러니까 일단 식을 쓰시되 상수항이 y절편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뭐라고 쓰면 돼. 무슨 말하는 얘기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지난 점이니까 한 번씩 다 대입하는 거야. 자, 보세요. 또 보세요. 아까 축이랑 지나는 점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동그라미로 뭐라고 표시했어?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와 지나는 점의 개수가 똑같다고 했지. 미지수 뭐 몰라? A, B 두 개 모르지. 지나는 점 몇 개 남았어? 얘 두 개 남았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랑 무조건 똑같아. 안 그러면 못 풀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겠다. 여기부터 대입하자. 2는 9a 마이너스 3b 더하기 5가 되고 이거 대입하면 10은 a 더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숫자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문자 2개, 12개짜리에 무슨 방정식? 연립일차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과관법, 대입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계산은 그냥 써줄게요. 1 나오고 2가 계산하면 4가 나와.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책에 있는 거 풀어보자. 자, 몇 번 할 거냐면 97번 보자. 안으로 치면 돼. 안으로 이거. 자, 이거는 왜 내가 해주려고 하냐면 그림에 속옷이 안 나고 그림 대충 보면 거기 있는 3, 마이너스 4를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눈 크게 뜨고 가까이 보세요. 꼭지점 아니죠? 이런 걸로 또 틀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꼭지점 아니지? 꼭지점에 써있지도 않아요. 옆에 비스듬하게 찍혀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점 표시해보자. 뭐가 있냐면 y절편에 해당하는 0,8 일단 있고 거기 4라고 보이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x절편 하나 준 거지.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4라는 꼭지점이 아닌 그냥 지나는 점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꼭지점 아닌 일반적인 세 점을 줬으니까 얘도 일반형에서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다. y절편 주어져 있으니까 일반형의 상수항이 8인 거 이해됐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수항 8이라고 탁 써요. 자, 그 다음에 뭐야? 대입하고 대입하는 거야. 똑같아. y에다가 0 대입하고 x에다가 4를 대입할게요. 16a 더하기 4b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3 마이너스 4 대입할게요. 3 대입하세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연립일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하는 거야. 자, 계산합니다. 하면은 a가
2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계산하면. 자, 그럼 A, B 찾았고 아까 C가 요거지? 항상. 그래서 C가 8이라고 그냥 나왔어. 자, 그럼 A 빼기 B 더하기 8까지 더하니까 20 나오죠, 계산하면. 자, 마지막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마지막 게 선생님 기준으로 좀 중요해. 제가. 자, 마지막 얘기는 x축과의 두 교점을 줬어요. 그리고 지난 인자관계를 줬어요.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돼. 알겠지? 자, 저번에 했던 얘기가 여기서 또 이어져. x축과의 두 교점은 이 x절편인 건 알죠? 맞니? 그러면 이 녀석은 x절편인 건 맞는데 x절편을 항상 계산을 어떻게 했지? y에다가 0을 대입했어요. 2차 함수인데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y는이 아니라 는 0이 되다 보니까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저번에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에 뭐를 찾으면 된다? 근을 찾으면 x절편이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지. 야, 그럼 또 함수 단어는 식 세우게 얘기하고 있는데 2차 방정식이 또 튀어나왔죠? 그럼 문제 조건을 봐봐. x축과의 두 교점을 줬대. 그럼 뭐를 준 거야? x절편을 준 거야? x절편을 준 거야? 근데 x절편을 누구시래? 2차 방정식이 근이래. 그러면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땐 뭐를 준 거냐면 두 교점은 해가 되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을 준 거랑 똑같은 거야. 과정 알겠니?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 뭐를 준 거야? 알파와 베타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준 거야. 그럼 생각. 얘네 2차 방정식 때 근이 주어져 있으면 식 세우는 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떻게 했죠?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쓰고 맨 앞에다가 뭐라고 썼어? 초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썼었지. 이해됐니? 그러면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 얘기를 떠들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x축과의 두 교점은 결국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2차 함수 식 세울 때에도 2차 방정식 식 세웠던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써도 돼요. 그 얘기가 최종 결론이에요. 알겠죠? 이유는 파란색, 주황색 글씨 때문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세우니까? y는 이거 그대로 옮겼어.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식 쓰면 그냥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알겠습니까? 결론. x절편 두 개 주어져 있을 땐 2차 방정식 식 세우는 거랑 똑같이 쓰면 된다.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거야. 그게 책에 나와 있는데 근거는 안 나와 있지, 책에는.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4하고 2가 있어.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자, 그림은 좀 많이 이쁘게 안 그렸어. 그냥 비율은 안 맞는데 마이너스 8이야. y축과의 교점을 자, 문제 봐봐라. 지나는 점 하나 여기 있고요. x축과의 두 교점인데 마이너스 4하고 2를 지나간다라고 두 개를 줘.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래? 2차 방정식스럽게 세우래.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자, 마지막 게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잘 들어야 되거든. 요건 책에 나와 있는 거야. y는 최고차항에서 모르니까 a라고 넣고 마이너스 4하고 2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럼 인수 어떻게 써?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채우란 말이야. 방정식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이유는 얘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자, 그럼 모르는 미지수 몇 개? 한 개.
또 나오지. 지나는 점 몇 개 줬어? 1개. 미지수의 개수와 지나는 점의 개수를 무조건 같아야 돼. 안 그러면 못 푼단 말이야. 1개 있죠? 0, 마이너스 8. 자, 그럼 대입해서 풀면 돼. 자, 대입해보자. 0은 x에다 0이고 y에다 마이너스 8이에요.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가 1이다. 그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건 책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참고서만 얘기하면 노란색 동그라미 3번 내용이 뭐였죠? 지나는 점 3개 주어져 있을 땐 일반형 써? 라고 얘기했지. 공통점이 뭔지 아니? 얘도 지나는 점 결국엔 3개 아니냐? 이해됐나요? 그러면 일반형에다가 대입해가지고 해도 답이 나오기는 해. 근데 지금 한 것보다 계산이 좀 귀찮아.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데 복잡성으로 봤을 때는 할만은 해. 그렇게 까다로운 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냥 설명을 해줬을 뿐이야. 얘도 원칙적으로는 지나는 점 3개니까 쓸 수는 있어 사실. 알겠죠? 자, 그러면 책에 안 나와 있는 건 이거야. 잘 봐라.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해봐. 그럼 내가 뭐 대답하라 했어? 꿈뻑. 뭐였어?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거 못 떠오르라고 했어. 데칼코마니, 대칭성. 맞죠? 보세요. 그림을 그냥 그려준 이유가 얘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축이 있겠지. 어디 있을까? 뭐 여기쯤 있겠죠? 대충 그렸어요. 여기쯤 있겠죠? 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들으세요. 대칭축의 개념은 대칭성의 개념은 데칼코마니로 생각 좋다 해서 무슨 얘기냐면 점수 기준으로 그래프를 적으면 포개져 안 포개져? 포개져 주서라.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 포개진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정확하게 너무 대충 그렸다.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칭축을 의미하는 이 부분의 숫자가 정확하게 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의 중점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랑 누구의 중점이야? x 절편의 중점이에요. x 절편의 중점이에요. 야, 그럼 중점을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수직선에서 중점 어떻게 계산했어? 손으로 했니? 아니죠. 얘랑 얘 더해서 반 나누면 된다. 알았냐? 아니 알잖아 이거 얘들아. 얘랑 얘 더해서 반 나눠봐. 얼마야?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초계방 정식이 이거야. 여기 있니? 그래서 x축하고의 두 교점은 필연적으로 대칭성을 써가지고 축을 찾아내는 게 무조건 돼.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자, 그럼 아까 공부했었던 거 총 지금 4개 했죠? 그 중에 잘 봐라. 축이 주어져 있는 거 두 번째 내용이었다. 축이 주어져 있을 때 누가 했어? 축은 꼭지점과 칠하고 꼭지점은 표준형 칠한다. 그래서 셋은 어떻다? 다 치네. 그래서 축을 계산했으면 나의 의견 두 번째는 축을 구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축을 구한 다음에 축을 알아내. 그 다음에 축은 누구랑 칠하다? 표준형하고 칠한다고. 그래서 표준형으로 식 세워도 된다. 그럼 선생님이 말한 게 맞다면 답이 똑같이 나와야겠지. 확인해보자. 표준형 쓸게. y는 a에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수고 꼭지점의 y좌표는 몰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지수가 2개면 지나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일로 와봐. 지나는 점 몇 개나 주어져 있어? 하나, 둘, 3개나 주어져 있지. 2개만 대입하면 돼. 근데 잘 봐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면 x축하고의 교점. 다시 말하면 x절표는 2개 대입하면 안 돼. 아, 근데 왜 그런지 확인해봐라. 이건 쓸 필요 없다. 노트 필기할 때. 대입해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5a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죠.
2,0 대입해도 3의 제곱이 되니까 9a 더하기 q는 0이 돼. 해를 구할 수 있나요? 시기 같으면 해가 어떻다고 알고 있지? 무수히 많죠? 1차 방정식 때 했던 거잖아. 그럼 이거는 못 풀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대입할 때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지나는 점 두 개를 대입할 때 x절편은 하나만 넣어. 자, 저 두 개를 같이 대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랑 얘를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 또는 얘 아니면 얘랑 얘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선생님은 요거랑 요거를 대입해볼게. 자, 그럼 요건 잘못된 거야. 자, 그럼 대입하면 이거 하나 괜히 줬네. 2,0 대입할게요. 그러면 9a 플러스 q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8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8은 0 대입하니까 a 플러스 q 나오지. 방정식 풀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겠죠. 자, 빼면은 8a가 8이 되니까 a는 1 나오지.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q도 계산해봐. 자, a가 1이니까 q는 마이너스 9가 나오지. 따라서 식이 뭐가 나오냐면 y는 a는 1이니까 안 써. q가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돼. 같은 식인지 확인해 볼래? 이거 1이었죠? 전개해 보세요.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죠? 전개해 보세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빼기 9를 하니까 빼기 8 나오지. 식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나중에 해도 돼. 알겠죠?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은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차함수는. 내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건 나중에 니네가 선행을 나가보면 알아. 아니, 우리는 배운 양이 물론 열심히 하고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지만 아직은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데 고등학교 때 이차함수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심지어 이 얘기가 전체 내용의 3분의 2야. 문제 어려운 거 풀 때도. 그래서 내가 니네들 처음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오죽하면 이 풀을 써주겠어. 책에 안 나와 이거. 근데 이게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게 편법이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푼 거예요. 식도 똑같이 나와서. 알겠죠? 그러니까 노트 필기 할 때 자기가 꼭 공부를 해봐 이거. 자, 알겠지? 책에 있는 거 하나 풀어보자 또. 자, 13번 유형하면 되죠? 네. 자, 지금 풀라고 하는 건 아니고 1199번 보시면 1199번의 멘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 잘 보세요. 2차 함수 다음에 그래프와 뭐가 같다고 써있죠? 모양이 같다고 나와있죠? 모양이 같다는 게 어떤 뜻이었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다였죠? 왜?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윤설아 졸지 말고 잘 보세요. 자, 따라서 니네가 구해야 되는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거야. 그거 체크하세요. 알았지? 나 지금 이걸 풀진 않을 거야. 그것만 체크해. 자, 1201번 합시다. 풀이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잘 적어놔. 그렇죠? 자, x축과 두 점을 만나고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다.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x절편 이 마이너스이라고 5를 준 거고 지나는 점을 뭐로 준 거예요? 한 개를 줬는데 자,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다라고 한 거지. 자, 그럼 지나는 점을 주다 말았네요. 잘 보세요. 자, 다시 적자. 그냥 꼭지점의 y좌표라고 쓰자. 잘 봐. x 절편 줬으니까 식 어떻게 세워요? 2차 함수에서 2차 방정식 계산하던 공식 그대로 써. 최고차에 대해서 몰라.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 들어줬던 예제는 지나는 점을 줬으니까 대입해서 a를 간편하게 찾았는데 얘는 주다 말았지. 얼마라고 했냐? 18 이라고 썼어요. a 어떻게 찾을래? 그게 문제인 거야.
잘 들어라. 내가 이래서 이 설명 써준 거죠. 대칭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 차함수는. 오케이? x축과 x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5라고 했어. 생각? 얘는 아래로 걸는지 위로 걸는지 알아요 몰라요?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래. 아래로 굴러기면 꼭지점이 어디 찍혀? x축보다 아래쪽에 찍히지.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래. 얘는 반드시 위로 굴러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야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에 그려지지. 자,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 아래로 굴러 위로 굴러 따지려고 그랬나? 물론 이유가 그것도 있지만요. 대칭축이 어디쯤 있겠어? 한 여기쯤 있겠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대칭성은 대갈코만이래.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의 폭이, 자 미안하다, 축 기준으로 떨어진 이 폭이 똑같다고. 몇 칸 떨어져 있지? 6칸 떨어져 있지?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칭축을 의미하는 숫자가 누구랑 누구의 중점이다? x 절편 사이의 중점이다. 중점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더해서 판단하세요. 더하면 4고 나누기 2하면 2다. 따라서 x는 2가 축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잘 봐라. 그러면 이게 곧 뭐였어? 꼭지점의 x좌표잖아. 따라서 내가 아까 몰랐었던 꼭지점의 x좌표도 찾아낸 거죠. 따라서 지나는 점 2,18인 걸 찾았어. 이젠 대입해도 돼. 대칭성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알겠죠? 이 조건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이건 쉬운 거야. 이렇게 나와. 애들 못 풀겠어. 시험 공부할 때 지나는 점 있고 x절편 2개 있는 거 유형화된 것만 풀겠지. 물론 좀 변형된 것도 풀겠지만 애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 주다 말았잖아. 그럼 애들이 뭐야 이러지. 공부 제대로 안 하면. 그러니까 개념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대칭성. 알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책에는 물론 이렇게 풀려고 어느 정도 유도가 되어 있는데 식을 일단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꼭지점은 사실 표준형하고 친하잖아. 근데 이건 표준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다 전개한 다음에 다 전개해서 표준형으로 변형하라고 나와 있어. 표준형으로 식을 변형하라고 나와 있다고. 자, 그럼 봐봐. 전개해서 변형해보자. 그냥 계산 좀 하면 돼. a x의 제곱. 자,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5에다가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a 이렇게 돼. 잘 봐. 내가 여기다가 쓴 건 교과서적인 풀이야. 이건 내가 그냥 만든 거야.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 그럼 a로 묶어야 되지. 12번째 푼다. 문자가 있는데요, 선생님? 똑같아요, 계산하면. 최고차항 계수를 묶어요. 그럼 묶은 숫자에 역수를 곱하래. 역수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만 남죠? 너 뭐를 더하고 뺀다?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지. 절반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고. 상수항을 뒤로 잡아 빼고. 완전 제곱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뀌는 거죠. 됐나요? a에 괄호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얘는 또 어떻게 한다? 곱해서 튀어나온다. 몇 번을 얘기해.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a를 곱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a가 되니까 마이너스 9a가 되지. 왜 바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꼭지점의 y좌표를 써먹기 위해서야. 꼭지점은 누구랑 친해?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내가 오늘 말하는 게 논리가 어그러지는 게 하나도 없죠. 표준형은 누구랑 친하다? 꼭지점. 꼭지점. 자, 그럼 얘가 누구야? 꼭지점의 y좌표지. 뭐라고 나와있죠? 18.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 물론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에 따르면 2, 마이너스 18을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a를 계산했기 때문에 식도 알 수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다 나오겠지? 따라서 식이 뭐가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 이렇게 되지. 자, ABC 나왔죠? A는 마이너스 2, B는 8, C는 10. 자, 3개 더하면 16이지.